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하고 문제집 있죠? 문제집이요? 강의 노트는요, 187. 문제집은요? 문제집은 문제가 좀 많아요.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의 성립은요, 165. 계약의 성립, 이렇게. 자, 우리 이제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면 먼저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111조 우리가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건데, 그때는 안 했단 말이죠. 먼저 이제 우리가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이죠. 붙이고, 편지를 받죠. 받고, 편지를 읽죠. 알겠죠? 편지를 쓰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표백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편지를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발신주의라고 얘기하고요. 편지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도달주의라고 얘기하고요. 편지를 읽는 것을 요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표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종이 있죠. 하얀 종이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냐? 유언서라고 하죠. 유언서. 유언서 같은 거. 이것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백주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발신이죠. 발신주의라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고요.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이런 경우는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지지고, 그럼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달은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의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야 돼.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이지, 요지, 그런 말이에요. 요지라는 건 뭐죠? 내용을 안다, 이 말이죠.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 필요는 있다, 없다? 알 필요가 없죠. 알아버리면은 도달주의가 아니고 요지주의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상대방의 지배권의 범위 내죠. 그러나 반드시요, 현실적인 수령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수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배권의 범위라는 것은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판례는 도달을 뭐라고 하냐? 예를 들어서 갑일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 판례는 청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도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우리가 청약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수령을 거절을 해도 이것을 도달로 보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 그러면 그런 경우도 도달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편지를 쓰고 붙이고 받고 읽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111조가 있어요. 111조. 111조는 이렇게 이거 먼저 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격지자 간이 있고요. 격지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대화자 간이 있어요. 대화자. 격지자는 청약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가 되고, 승낙은 발신주의가 되고, 대화자는요, 청약하고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둘 다 도달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말이 없이 우리가 그냥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디를 얘기하냐? 격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화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도달주의죠. 그런데 딱 하나가 발신주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가 있다? 발신주의가 있다. 우리는 것을 격지자다. 그러면 격지자와 대화자는 어떻게 구별하냐? 거리상의 개념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죠? 격지자죠.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화를 하죠? 그럼 뭐가 된다? 대화자가 되죠. 우리가 격지자냐 대화자는 것은 시간상의 개념이다. 시간. 지금 현재 뭐라고 있냐? 시간상. 알겠죠? 그래서 격지자냐 대화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격지자냐 대화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111조를 한번 봐. 111조. 111조로 보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의자, 의사 표시자라고 하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이라는 것은 1억 원에 살래? 이렇게요. 2월 1일 편지를 발송을 하죠. 그래서 발송을 했죠? 그래, 지금 이 청약은 얼마죠? 청약은 얼마? 그러면 안 돼. 청약이라는 것은 눈 있어 봐봐. 청약이라는 것은 뭐다? 청약은 무슨 주의다? 청약은 도달해야지 청약이야. 아직은 청약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청약이 없어. 청약은 도달해야 청약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로서는 격지자니까. 그래서 2월 1일 발송을 했죠. 발송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2월 5일 날 을한테 도달하죠. 도달. 그러면 이제서야 이것을 말한다. 청약이라고 하고, 우리가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죠. 도달하면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회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청약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 편지가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도달하니까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 말이고요. 청약이 도달한 날부터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라.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이걸 승낙기간인데 승낙기간 동안은 철회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란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기간 안에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승낙 능력이다. 승낙 능력 또는 승낙 적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기간을 청약을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의 비철회성,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뭐다? 청약의 뭐죠? 승낙을 해야 되죠. 이 기간 안에 승낙 적격, 승낙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청약은 도달해야 되죠. 도달하기 전에, 도달하면 처리를 못하죠. 그럼 도달하기 전에는 그럼 도달하기 전에 2월 4일 날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해. 도달하면 처리를 못한단 말은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죠. 보내고 나서 여기요 언제냐면 2월 3일 날이요. 2월 3일 날 사망을 했어. 그럼 2월 3일 날 사망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 청약이라는 것은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데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자기가 죽든 말든 도달도 아닌데 청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편지가 도달했어. 그럼 누가 책임지면 돼? 상속인이 책임져. 상속인.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청약이 발송되고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말은 편지가 뭐라면 도달하면 도달.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누가 책임지면 돼? 상속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누가?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졌는데 아무 말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는요 상대방이죠. 상대방.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편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란 말이 무슨 말이다? 제한 능력자는 뭐죠? 수령 무능력자다. 수령 무능력자예요. 수령 무능력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다. 수령 무능력자다. 수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한테 편지를 보냈죠. 그럼 미성년자가 그 편지를 받을 때 받죠? 그때는 받았다 할지라도 갑은한테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내서 너 받았지? 이렇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요 1번 갑은 을에게 도달을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을이 갑에게요. 도달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알겠죠? 을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만약에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부터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시송달이요. 공시송달은 과실 없이란 말이 중요해요. 과실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지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과실로, 그러면 큰일 나. 과실 없이 이렇게. 자,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제 우리가 도달해서 우리가 도달이라는 것은 어떤 걸 볼 것인가? 이제 신문 광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서 도달을 보면 첫 번째 신문 광고가 있어. 신문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냥 편지 보낸 거 있죠.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 우편이 있죠. 그러면 통상으로 우리가 보통 우편이 있죠. 보통으로 그냥 받는 우편 있죠. 보통 우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등기 우편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이 있죠.
내용 증명. 여러분, 이 등기하고 내용 증명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가서 사인을 받아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등기나 내용 증명으로 보냈는데 편지가 반송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편지가 뭐한 걸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통 우편이나 신문 광고는 이건 도달로 추정할 수 있어 없어? 도달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보통 우편은. 이러면 어제 남항 쪽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우체부가요, 오토바이 타고 그 편지를 가다 배달로 갔는데 완전 산골이고 오르막길이에요.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손이 너무 시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등기 우편은 불태우면 큰일 나죠. 왜? 사인 받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또 하는 것이 있죠. 어떤 우편 있죠? 보통 우편들 있죠? 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불 펴가지고 고구마 넣고 먹고 배를 따뜻하게 한 다음에 다시 운전하고 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보통 우편은 항상 뭐 할 수 있다? 문제가 배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등기 우편 못 태웠다? 난리 나는 게 알겠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용증명 등기 우편이라도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자면 이것은 도달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아니다.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입신고는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그쪽에다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30일 이상. 그러니까 30일이 넘지 않으면 전입신고 한다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생활의 근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어느 학원에 오셔가지고 아침 오전이요. 저도 한 9시나 9시 반쯤에 오셔가지고요. 만약에 오후 특강까지 있고 그런다? 그러면 8시, 5시 반 이 정도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학원이 여러분의 생활의 근거예요. 학원이 여러분한테 주소지가 돼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시죠? 집이 여러분의 주소지예요. 또 오전 근무하신 분은 또 야간에 가서 알바할 수도 있죠. 그럼 매일 알바를 몇 시간씩 나가잖아요. 그것이 또 여러분의 생활의 근거가 되죠. 그것도 여러분이 뭐가 되냐? 주소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민법에는 뭐라 하느냐? 주소는 2곳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민법상으로는 2곳 이상 걸 복수지라고 그래.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라고 하는 것은 전입신고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2군데에서 30일 이상을 거주할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지는 그것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이고 우리 민법상의 주소지는 전입신고지가 주소지가 아니라고. 알겠죠? 어디가 주소지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소지예요. 그래서 학원이 여러분의 주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집도 주소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주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는 주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 아까 우리 아무리 했으면 격지자로 본다고 그랬어요? 대화자로 본다고 그랬어요? 격지자. 청약은 무슨 죄예요? 청약은 도달죄. 승낙은 발신주의. 그걸 지금부터 청약은 무슨 지? 도달. 승낙은 발신주의. 자, 지금부터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먼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청약의 유인이요. 여러분, 청약의 유인이 뭐예요? 청약 유인? 우리 학원에서 전번에요. 전단지 광고 한번 했거든요. 우리 학원은 이렇다. 올해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합격을 했다. 합격률이 뭐 전국의 최고다. 이렇게 전단지가 뿌렸단 말이죠.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번 와봐라 이 말이죠. 한번 와봐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청약의 유인에서 이제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면 여기서 뭘 한다? 승낙을 하죠. 승낙. 그래서 청약과 승낙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청약과 승낙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청약 유인이냐? 여러분요, 구인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열차 시간표죠. 차 시간표를 게시해 놓은 경우, 그다음에 음식점의 메뉴판, 메뉴 있죠? 음식점의 메뉴 같은 거 걸어놨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방 새 놓습니다. 새 놓는다. 새 놓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방 새 놓는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가 분양 광고죠. 상가 분양 광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에서 경영이라고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그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와봐라 이 말이죠. 알겠죠? 청약의 유인. 이 상가 분양 광고를 우리는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요, 우리가요, 열차 시간표 한번 봐봐. 우리가 청약이란 것과 청약 유인은 완전히 달라. 청약이죠. 만약 열차 시간표예요. 대전발 0시 50분 차가 있어. 그래서 대전발 0시 50분 차표 티켓이 있으니까 그걸 들었으니까 딱 가가지고 대전발 0시 50분 티켓 주세요 이렇게 했어. 근데 뭐라고 그래? 아가씨가요, 매진인데요 이렇게 매진. 그럼 만약에 열차 시간표가 청약이라고 해봐.
그럼 열차 시간표가 청약이니까 내가 뭐랬어? 10시 50분 이거 표 주세요? 승낙이 되죠. 승낙인데 계약이 그럼 성립했죠. 그런데 표가 없죠. 표 못 준대. 그럼 채무 불이행이지. 그럼 철도공사는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죠. 그건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 아가씨 뭐해? 껌을 짝짝 씹으면서 핸드폰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 얼굴 쳐다봐 안 쳐다봐? 쳐다보지도 않아. 없는데요? 그 끝이야. 뭐다? 청약의 유인이야. 청약의 유인. 청약 유인 건 내가 대전발 0시 50분 주세요. 그게 청약이에요. 뭐라고 그랬어? 없다. 승낙을 거절했어.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책임 있어 없어? 안 없어. 나는 책임 없다. 껌을 짝짝. 알겠죠? 책임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책임인데 껌 짝짝. 난리가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 메뉴판 한번 볼까? 메뉴판. 음식 하니까 짬뽕 5,000원. 그 다음에 짜장 5,000원 돼 있어. 오늘은 왠지 짜장이네. 해가지고 짜장 주세요. 그랬더니 음식 주인 뭐라고 그래? 재료 떨어질 수 없는데요. 만약에 그 청약을 해봐. 짜장 5,000원 청약을 해봐. 내가 짜장 주세요가 승낙이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짜장이 기어 나와야 되죠. 근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계약이 성립했는데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이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 아줌마 신경 써 안 써? 안 써. 주인 아줌마 뭐 쳐다보고 좀 드라마적이 좀 푹 빠져 있죠?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뭐라고 그래? 그러면 짬뽕은 돼요? 물어봐. 짬뽕은 돼요? 알겠죠? 그게 바로 내가 청약을 해. 청약을. 알죠? 저쪽에서 짬뽕은 됩니다. 승낙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딱 보면 청약이라고 하는 말하고 청약의 유인이라는 말을 구별해야 돼. 가장 쉽게 구별하는 게 뭐냐? 구인 광고예요. 삼성에서 구인 광고를 냈어. 구인 광고가 청약이다.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구인 광고 청약이다. 이력서를 제출하면 바로 승낙 아니에요. 알겠죠? 청약이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애새끼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알바로 줄을 쫙 세워놔야죠. 알겠죠? 왜? 언제까지? 삼성에서 구인 광고 나올 때까지. 알겠죠? 텐트 치고 삼성 본사 앞에서 있다가 구인 광고 나오면 1번이니까 제일 먼저 가서 접수하면 뭐가 돼? 내가 고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 봐봐. 먼저 구인 광고는 뭐다? 청약의 유인. 한번 와봐라 이 말이죠. 내가 이력서를 제출하는 게 청약이에요. 나 당신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 청약이라고. 삼성에서 그래 너와 예스 그게 승낙이라고. 그런데요 구인 광고를 청약으로 봐버리면 내가 이력서를 제출한 게 승낙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딱 봤을 때 이게 청약인지 청약의 유인인지 구별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청약의 유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청약의 유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대문 시장에 요즘 강의가 별로 없어. 남대문 시장에 뭐가 있어? 골라. 그게 청약 유인 아니에요. 골라. 그래서 고르니까 그럼 어쩌라고. 알겠죠? 그냥 골라 아무것도 아니야. 고르래. 그럼 고르면 어쩌라고. 알겠죠? 그게 뭐야? 그게 청약 유인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청약이죠. 청약은 뭐냐? 청약은요, 구체적이고 어떻게 한다? 확정적 의사표시다. 확정적. 자, 그럼 봐. 이게 청약이 아닌가 봐. 청약이 자요. 이거 살래요? 청약이다 아니다. 살래요? 내 물건 살래요? 청약이 아니야. 청약이야. 아니야. 청약은 구체 확정적. 뭐냐? 구체 확정적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야 돼. 내 집 살래요? 알았어요? 그럼 얼마로 계약이 성립했다는 거야? 얼마로 성립됐어? 알아 몰라? 모르죠? 목적이 확정이 돼야 돼. 목적이. 대입금이 확정이 돼야 돼.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뭘 배웠어? 민법 총칙에서 첫 번째 권리 능력은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화적 없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확정. 이거 살래요? 목적이 확정이 있어 없어? 대입금이 확정이 있어 없어? 없죠. 구체적 확정적이란 말은 상대방이 거기만 끄떡이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청약이라고 그래. 내 집 1억 원에 살래요? 내 집 한 1억 어디 언저리에서? 언저리 필요 없어. 알겠죠? 1억이면 1억이고 9천이면 9천이지. 적당히 한 1억 정도나 얼마나.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그건 청약 유인이라고 그래. 운용도 안 돼요? 글쎄 한 1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청약의 유인이야. 알겠죠? 왜? 1억이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1억 정도나 이렇게요. 어떻게 해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청약 유인이죠. 그럼 슬슬 흘려놓죠. 흘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또 오죠. 그것을 그때 이제 올 때, 그럼 내가 그거 한 1억 정도 하게 되는데 한 500만 깎아주면 내가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 지금 얼마에 청약하고 있어? 9,500. 그걸 청약이라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데요. 자, 그럼 봐봐. 집이 있죠. 집이 있어. 그 집이 내 집이에요. 내 집. 내가요 1억 원에 살래요?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청약. 오케이. 의리 나한테
뭐죠? 1억에 팔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 자, 내가. 오케이. 내가, 내 집이 있어. 내 집. 1억 원에 살래요? 뭐라고 그래? 내 집 1억 원에 살래요? 뭐라고 그래? 그건 뭐라고 하냐고? 청약. 그 다음에 저쪽에서 나 가만히 있는데, 당신 집 1억 원에 나한테 팔래요? 그랬어. 얼마? 뭐라고 그래, 그걸? 그걸 뭐라고 그래? 여러분, 청약은 꼭 매도인만 청약해요? 이러면 또 물건 주인만 청약해? 가가지고 누가 청약할 수 있어? 나도 청약, 매수도 청약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잖아요. 할머니 무 1,000원에 파세요. 할 수 있어, 없어? 그걸 청약이지 뭐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고마워요 하고 주잖아요. 알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 승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것은 굳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확정적으로 하고 누구한테 하냐? 보통은 청약은 특정인에게 하죠. 특정인. 그런데요,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불특정. 뭐가 있어? 뭐가? 불특정 다수인한테 뭐가 있어? TV 홈쇼핑이죠. 알겠죠? TV 홈쇼핑. 그냥 TV 홈쇼핑 보면요, 여자들요, 밤 12시 되면 희한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뭘 한다? 옷 39,900원 사라잖아요. 알겠죠? 그럼 뭐야? 그걸 보고 있으면 다 그걸 뭐라고 그래? 청약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저쪽에서 만들어가 얘기하죠. 아니, 왜 이상한 프로 보고 있어? 이렇게 하죠. 아니, 나는 지금 청약을 보고 있는데, 청약. 알겠죠? 그래서요, 불특정 다수에서 청약하고 있다. 물건에 대한 청약. 아시겠죠? 그런데 승낙은 누구한테 승낙을 해야 돼요? 특정한 사람한테 해야 돼? 아무나한테 승낙할 수 있어? 여러분, 승낙은 누구한테 하냐? 특정의 청약. 이게 중요해. 특정의 청약자한테 하는 거예요. 특정의 청약자. 내가 그냥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청약, 승낙 있으면 봐봐요. 나는요, LG 홈쇼핑을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옆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또 무슨 홈쇼핑이 있어? 오케이. CJ 홈쇼핑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CJ 홈쇼핑 다녀요. 나는 지금 LG 홈쇼핑 보고 있어요.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 걸 팔아주고 싶어요. 보기는 LG 홈쇼핑 쳐다보고 전화는 CJ로 가면은 물건이 온다 안 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청약은 지금 LG 홈쇼핑은 누구한테 청약하고 있지만 승낙을 할 때는 청약을 한 사람한테 승낙을 해야지. 남편이 CJ 산다고 해서 CJ라고 해서 CJ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CJ도 하면은 그쪽에서 C 해버려.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의 청약자한테 한다. 알겠죠? 승낙은. 됐죠 지금? 그래서 항상 시험은 뭐냐? 시험은 이 말이 중요하고 이 말이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 이 말이 중요한 것이다.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면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어디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표의자죠. 표의자가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해서 청약이 2월 1일 도달했어. 2월 1일 도달했어. 청약이죠. 그래서 2월 10날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요. 여기서 2월 3일 날요. 2월 3일 날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발송을 했어. 발송. 알죠? 발송인데 이것이요. 역시 2월 5일 날 도달을 했어. 도달.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봐봐.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죠.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해. 계약이 성립해. 계약이.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낙성계약이라고 얘기해. 낙성계약이다.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데 승낙뿐만 아니라 뭔가를 줘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 요물이다. 요물. 요물계약은 뭐가 있어요? 네 가지. 뭐? 요물계약 네 가지. 뭐? 현, 대, 개, 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 대, 개, 보. 이렇게. 그러면 승낙이라는 것이 뭐냐? 승낙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갑의 청약을 받고. 일단 승낙은요, 청약을 받고 해야 돼. 청약을 받고. 그것을 승낙이야. 그러니까 봐. 2월 1일 날 청약이 도달했죠. 도달을 했죠. 받고 2월 3일 날 승낙을 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의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 내용과 동일해야 돼. 동일.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살아? 1억. 을도 얼마에 사겠다? 1억. 이렇게. 이걸 동일하다고 그래. 세 번째는요. 승낙기간 안에,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승낙의 통지가 도달해야 돼.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승낙의 통지가 도달까지 해야 돼. 이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기간 안에 발송되고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 의사를 표시하고 승낙,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이게 문제야. 의무가 있는가? 의무가 있는가? 이게. 그래서 논점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우리의 논점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청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받기 전에 하는 것이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요. 교차 청약.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되는데 다른 경우가 있어. 이것을 우리 뭐한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승낙 기간 안에 발송하고 도달되었는데 늦게 도달했어. 그걸 연착이 됐다고 그래. 연착이 됐다.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했는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사 표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올해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승낙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논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청약과 승낙에서는. 자,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인 건 뭐냐? 여기서 교차 청약은 첫 번째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 우리가 청약은 뭐죠? 청약은 무슨 주의다?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죠. 그래서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양청약이 뭐를 해야 돼? 도달. 양청약이 동일한 내용의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동일한 내용의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양청약이 도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럼 봐. 자 그럼 봐. 여기 그럼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청약을 하죠. 1번요. 청약을 해. 갑이 을한테. 갑이라는 사람이 야 1억에 살래? 이렇게 해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해. 그럼 이것이 2월 1일 발송해서 여기 을한테 언제 도달하냐? 2월 5일 날 도달한단 말이죠. 그럼 그때가 청약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집을 판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자기가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건 어떻게 하냐? 이 을이요. 2월 3일 날 을이 갑한테 청약을 한 거예요. 갑한테. 그래서 갑한테 2월 8일 날 도달한 거예요. 내가 1억 원에 사고 싶다. 너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했는데 을한테. 을이 그걸 모르고 자기가 그 집을 사고 싶으니까 2월 3일 날 너 나한테 1억 원에 팔래? 이렇게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도 1억이고 여기도 1억이죠. 이것을 뭐란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그래. 하나는 1억인데 하나는 5천이다. 그러면 계약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둘 다 청약이가 둘 다 편지가 도달해야 돼. 그러면 양청약이 도달한단 말은 늦게 도달할 때,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2월 8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 교차 청약은 딱 두 가지야. 내용이 동일해야 돼. 둘 다 도달해야 돼.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됐나요 지금? 다시. 교차 청약은 뭐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빨리 늦게. 알겠죠?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 이건 뭐 수도 없이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자요, 1번요. 갑이한테 뭐냐? 1번 봐봐. 갑이한테 너 1억 원에 살래? 1억 살래? 이렇게. 갑이 을한테. 1억 살래? 을이 뭐라고 그래? 을이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없죠? 너무 비싼데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 9천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9천이라는 말의 뜻은 갑의 지금 청약이죠? 갑의 청약. 이 갑의 청약에 대해서 지금 뭐를 했다? 거절이죠, 거절. 갑 청약에 대해서 거절이죠. 거절이고 을이 지금 을이 새롭게 뭐를 했다? 청약을 한 거죠. 맨 처음에는 누가 청약했어? 갑. 근데 갑의 것을 거절해. 그리고 을이 9천에 새롭게 청약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3번 또 뭐라 한다? 갑이 뭐라 한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9,500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9,500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 갑은요, 을의 9천 청약에 대한 뭐다? 거절이고, 새롭게 얼마나 청약한 것이다? 9,500에.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래? 을이 뭐라 한다? 응, 알았어, 그래. 그럼 9,500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뭐라 하게 되면 승낙을 하죠. 이걸 새로운 청약이죠.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두 글자로 밀당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고받고 밀당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밀당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보면요. 연착이 됐죠. 연착이 됐다는 말의 뜻이 뭐냐? 언제까지 승낙하라고 했어? 언제까지? 2월 1일부터 언제까지? 2월 10날까지 승낙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을이 고민하다가 2월 9일날 편지를 보내. 2월 9일날 알았어, 1억 원에 살게. 그랬더니 편지가 언제 도달하냐? 2월 12일날 도달해. 그러면 2월 10일이 되면은 청약은 자동 소멸해. 2월 10일이 지나죠? 그러면 청약은 자동 소멸해. 우리가 승낙은 뭐냐?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는 것인데 2월 10일이 지나면 청약은 자동 소멸해. 청약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1억 원에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연착됐다고 그래. 이것을 연착된 승낙이라고 그래. 이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죠. 왜?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하는 게 승낙인데 청약이 없는데 혼자 지금 소리 지르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승낙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리갑에게 새로운 청약이다. 새롭게 청약을 한 것이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청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새로운 청약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것을 새로운 청약이다. 그런데 봐봐. 똑같은 연착도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여기 갑이 있고 2월 1일이죠.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죠. 그럼 이 사람이 언제다? 2월 1일 편지를 받고 우리요. 2월 2일 날 발송했어. 2월 2일 날. 여기는 언제 발송했어? 2월 9일. 2월 9일 날 발송하면 당연히 2월 10일 날 도달하죠. 그럼 2월 2일 날 발송하면 적어도 2월 5일은 도달해야죠. 근데 편지가 언제 도달했냐? 2월 12일 날. 열흘 만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차피 2월 10일이 지났으니까 뭐라고 그래? 연착이죠. 연착은 연착인데 이놈의 연착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2월 12일 날 도달하니까 연착이지만 여기는 연착될 수가 없는데 연착된 거죠.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우체국의 사정으로 이런 말이 나와. 우체국 사정. 우체국 사정에 의해서 연착이 됐다 이 말이. 그러면 의리 잘못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러한 경우는 뭐한다?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 갑일한테 당신 내가 편지를 보니까 2월 2일 날 보냈는데 미안하다고 2월 2일 날 보냈는데요. 편지가 2월 12일 오늘 도달해가지고 2월 10일까지 내가 말해달라고 했는데 당장하고 나하고 계약은 성립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연착 통지를 했다? 그럼 불성립이야 계약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연착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 언제 성립한다? 언제? 2월 2일. 항상 편지는 발송할 때 계약은 항상 발송할 때 2월 2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연착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반드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돼. 우리 이것을 뭐란다? 의사실현이다 이렇게. 의사실현. 자, 그럼 봐. 의사실현인 건 뭐냐? 되게 간단해. 여러분 이렇게 책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집 푸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집이 있는데 이 문제집을 권당이요 10,000원에 사라겠단 말이죠. 그래서 강의할 거니까 사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뭐 안 사고 버텨도 되지만 아무래도 강의를 들으면 사야 되니까요. 남들 다 사야 되니까 나도 산단 말이죠. 산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도 살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승낙을. 학원에서 여기 10,000원이요 청약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도 알았다고 승낙을 해야지. 승낙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성이 강이고 이름이 의용이야. 강의용이라고 써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좀 말도 않고. 그럼 이것은 이 책을 사야 돼 안 사야 돼? 이걸 누가 보겠어? 누가? 이름 이렇게 써놓으면은. 알겠죠? 강씨 살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갖고 나 그냥 그 책 사기 싫어요. 그럼 학원에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안 산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뭐라고 그래? 알았어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안때 내가 강의용이란 말을 여기다 자기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쓴 사람은 반드시 이 책을 사야 된다. 이것을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자기 이름을 쓸 때 계약이 성립하는 쓸 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승낙이란 말을 해야죠. 근데 승낙이란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해도 그것을 쓸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것을 뭐란다? 의사실현. 그러한 사실이 뭐한테?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그러한 사실 안때. 우리가 방금 나중에 알았죠? 안때가 아니고 언제?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있는 때 안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쉽게 농담하는데 여러분 여자분들 보면 사우나 갔다 오면 여자도 사우나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남자들과 다르게요? 여자들 얼굴이 이렇게 빨갛죠? 얼마나 그냥 때려 밀었는지 있잖아요. 여자들 보면 사우나 갈 때 왜 그러는 거예요? 나 그건 참 신기해. 여러분 사우나 갈 때 저거 있죠? 여러분 제가 못하는데 그냥 있는 때만 밀어. 안에 있는 때까지 밀지 말고. 알겠죠? 있는 때만 밀라고. 그러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 알겠죠? 안에 있는 때까지 밀면 안 돼. 있는 때만 밀어. 그래서 의사실현은 있는 때 계약이 생기네. 알았죠? 안에 있는 때 밀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 알았죠? 안때 하면 안 돼. 안때까지 밀면 안 돼. 안에 있는 때까지 밀면 큰일 나. 있는 것만 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사실한테 있는 때. 그러한 사실 있는 때. 왜냐? 항상 문제가 뭐냐? 그러한 사실 안때. 알겠죠? 언제?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알겠죠? 자, 우리가 성낙할 의무가 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요.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그런 것이 아닌데요. 자, 우리가 성낙할 의무가 있느냐? 성낙할 의무? 승낙할 의무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승낙할 의무가 없죠. 우리 채권법은 사람과 사람이죠.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죠. 들어봤죠?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 원칙. 그러니까 계약을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 계약을 할 때는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사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요 법의 규정이라든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일한테 물건을 보내면서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봐버리겠다. 이렇게 편지 나한테 청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놀래가지고요 반송을 못했다 이 말이죠. 반송을 못했어. 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청약과 승낙이라고 그래요. 되게 복잡하죠. 우리가 청약과 승낙이 항상 문제가 나온다. 알겠죠? 항상. 안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봐봐. 여기 이제 이걸 본다. 자 청약 승낙은 뭐다? 갑의 청약을 바꿔야 된다. 받기 전에 하는 것은 뭐다? 교차 청약이다. 교차 청약 뭐다? 동일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양청약이 뭐라 돼? 도달해야 돼.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 조건이나 변경이다. 조건이나 변경을 한 것은 뭐란다? 새로운 청약이고 그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승낙 기간 안에 발송하고 도달해야 되는데 연착이 됐다. 연착을 뭐란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됐다. 무슨 말이냐? 우체국의 사정으로 연착이 됐다. 그런 말이 있으면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계약은 성립한다.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의사표시가 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더라. 우리는 그것을 의사실현이다. 안 때다. 있는 때다. 있는 때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반송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보면 된다. 됐죠? 설명은 다 들어도 항상 정리할 때는 짧은 거 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긴 것들에서 좋은 게 아니라고. 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왜냐면 압축을 못하면 안 돼. 압축을. 그래서 여러분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공부를 가장 좋냐? 처음에 다 봐. 처음에 자세히 들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걸 또 들으면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됐다고 그래요. 어떤 선생님들 보면 계속 늘려가는 선생이 있어. 처음에는 이만큼 해. 그러면 좀 더 해. 좀 더 해. 좀 더 해. 뭐 이렇게 어쩌라고. 알겠죠? 왜요? 이런 경우는 바로 뭐냐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강의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면 갈수록 벌어지면은 그건 뭐냐면 불안 심리죠. 혹시나 이거 나와가지고 또 학생들이 또 안 나왔다면 큰일이니까 이것저것 다 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만점 목표로 해야 되죠. 만점 목표로.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구석지까지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은 정말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정리가 안 되죠. 근데 장점은 있어. 뭐냐?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어느 구조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구조. 근데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난 그것을 내가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처음에 깜짝 놀랄 수 있어. 알겠죠? 그럼 뭐 한다? 기용한. 경기할 때 먹는 기용한을 또 먹어줘야 되겠죠? 알겠죠? 근데 좀만 참고 인내심을 갖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확 줄어들어. 확. 그러니까 학생들 보면 처음에 2단계를 잘 견디지 못해. 2단계를. 알겠죠? 이 한 단계만 딱 겪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이럴 때를 보면 알겠지만 강의를 듣는 것이 우리가 내용을 잘 안다 못한다 떠나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거의 거부감이 없어. 알겠죠? 근데 한 번도 안 듣고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있죠.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과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105배 나아. 알겠죠? 105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 한번 보면 자, 165페이지 202번. 자, 165페이지 202번 봤어요? 자, 1번 기억. 갑은 자신이 소장하는 그림을 갖고 싶어하는 을에게 매도 의사로 줄과 을에게 청약 동그라미. 재밌는 말이죠. 누가 승낙했어? 옆에 있는 편. 꼭 우리나라 사람들 꼭 옆에 있었고 아무나 없고 말 듣고 있다가 가가지고 갑이한테 너 내 거 이렇게 살래 그랬더니 옆에 놈이 가가지고 응 내가 살게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우리는요 자기한테 청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지. 혼자 승낙하는 것은 뭐라 한다? 헛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약이 성립이다 아니다? 아니다. 1번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의 줄과 내용이 일치.
그럼 봐봐. 앞에도 갑에 대한 노트북 매수 청약 동그라미, 의뢰갑에 대한 매도 청약 동그라미. 둘 다 승낙은 있어 없어? 없어. 둘 다 뭐만 했어? 청약을 했어. 이걸 뭐라 한다? 교차 청약이라죠. 교차 청약. 이것을 교차 청약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내용이 동일. 내용이 동일해야 돼. 내용이 일치한다, 동일하다. 모두 도달했다. 왜? 청약은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의니까 모두 도달이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오케이. 이것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낙성계약이다. 승낙하고 나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그 승낙의 통지가 갑에게 도달했네. 계약은 성립하고 누가 책임지면 된다? 상속인 이렇게. 자, 내일은요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매수하라고 청약했다. 10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이요 1만 원만 깎아주면, 줄과 깎아주면, 연필 깎기도 아니고 깎아주면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것을 조건을 가했죠. 변경을 했죠. 변경. 조건이나 또는 변경이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것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자, 203번 한번 볼까요?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격지자. 이런 격지자는요 청약은 무슨지? 도달지. 승낙은 무슨지? 발신주의. 발송할 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낙성이죠. 그래서 발송 시점에 성립한다. 알죠? 발송 시점에 성립한다.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 또 나왔네. 동일한 내용. 그럼 뭐다? 교차를 얘기하겠죠? 양청약이 많이 나오겠네. 그 다음에 둘 다 도달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도달이네. 모두 도달. 알겠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되는데 모두 도달이네. 모두 발송.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뭐라고 해야 된다? 도달. 왜? 청약은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의니까. 그 다음에 3번은요. 청약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약관의 내용 줄고 법령과 동일한 약관 내용 아무리 중요해도 설명한다 안 한다? 설명이 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틀렸죠? 4번 약관의 일부 조항이 뭐다? 일부가 약관이 뭐다? 일부가 무효다.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137조에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죠? 그런데 약관의 일부가 무효면 무슨 무효다? 그 부분만 무효이다. 전부가 무효다. 일부만 무효다. 일부만 무효. 나머지 부분은 유효이다. 이렇게. 5번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에 관해서 줄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다 불일치다. 오케이. 일치 동그라미. 불일치하고 불일치 줄 긋고 일치라고 동그라미하고 밑에 써. 일치하면 무슨 쥐? 야, 여러분요 아주 대단해요. 뇌를 어떻게 그렇게 분리해서 다니나요? 이러면 왜 뇌에다가 그렇게 칸막이를 하고 다녀? 알겠죠? 민총은 민총대로, 물건은 물건대로, 채권은 채권대로 칸막이 하지 말고 서로 통하게 교류하게 놔둬. 알겠죠? 자, 여러분요 무슨 주의다? 일치하니까 의사주의. 옆줄 긋고 일치한 의사대로 확정. 일치한 의사대로. 의사주의니까. 일치한 의사대로 확정을 해. 자, 그 다음 불일치죠? 불일치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불일치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다.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알겠죠? 관점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자, 205번 볼까? 205번 봐. 자, 205번은요. 너무 많아. 청약 승낙은. 205번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인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 본질적 사항 줄 것이고 중요 사항 줄 것이고 알았죠? 합치 줄 것이고 계약이 성립해. 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물 임대차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 유효이다? 오케이. 우리나라는 아까 뭐라 그랬어? 분료식 계약이라고 했잖아. 우리나라는 분료식이라고. 우리나라 계약은 유효식하고 분료식 있죠? 유효식은 특별 성립 요건만 유효식이고 나머지는 다 분료식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줄고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 불법행위 그러면 봐봐.
계약 교섭이라고 앞에 나왔죠. 계약 교섭 동그라미. 교섭이라면 계약 체결 후다, 계약 체결 전이다. 써 거기다 계약 체결 전. 교섭이란 말은 계약 체결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계약 체결 전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다. 원시적은 신뢰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그래서 신뢰익 배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민법을 공부하면 성깔이 더러워야 돼. 계속 따져 물어야 돼. 알겠죠? 알겠죠? 자, 리을 교차. 교차는 뭐다? 첫 번째 뭐? 동일한 내용. 두 번째는 뭐? 양청약이 도달. 오케이. 동일한 내용. 양청약이 도달. 그것을 교차청약이라고 얘기해. 아시겠죠? 동일한 내용. 양청약이 도달. 그것을 교차청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204번 한번 볼까? 203 바로 위에. 2006년 10월 23일 가버늘에게 X건물의 1억 원의 방에 따른 이메일로 청약을 하면서 10월 27일 18시까지 줄거 10월 27일 18시까지 10월 27일 18시가 지나면 뭐가 된다? 청약은 있어 없어? 없다. 1번 청약에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이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 그게 바로 뭐냐? 205번의 기억이에요.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10월 27일 18시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그러냐 봐봐. 문제 봐봐. 문제 203번의 문제 보면 그 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했다. 즉시 도달했으니까 도달하면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을이 1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을이 지금 얼마 했어? 9천만 원 해서 9천만 원. 변경이죠, 변경? 변경을 물어본다면 그때 새로운 청약. 4번 10월 27일 20시 10월 27일 몇 시까지? 18시까지인데 20시 몇 시간이 지났어? 2시간. 그걸 뭐라고 한다? 연착된 승낙. 연착을 뭐라고 한다? 맨 끝에 새로운 청약. 이렇게. 5번 만약 갑이 10월 25일 돌연 사망했다. 10월 25일 갑이 청약을 해놓고 갑은요 을에게 1월 방했다고 이메일 보냈는데 청약하면서 10월 27일까지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갑이 갑자기 사망했죠. 그래도 청약은 이미 도달했죠. 즉시 도달했다고 그랬죠.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고 누가 책임지면 된다? 상속인이 상속인.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요, 먼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계약법에서 약간 재미가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강의 노트용 192페이지를 봐봐요. 192페이지부터가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요, 본격적으로 이제 채권법이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미리서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